네, 반갑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는 좀 잘 버티는 듯한 느낌이긴 했는데,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어요. 흘러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자, 코스피 쪽 수급은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닥 쪽 수급은 별로 안 좋았지만, 코스피 쪽은 또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온도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1이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 1.44%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흘러내렸다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쪽에 이런 게 집중됐다는 것은 오늘 아침 시황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에게 공매도가 좀 많이 몰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 바뀜을 위한 그런 모양새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은 보합세를 좀 보이거나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시총 상위주만 때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형태,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들로 이제 받아주는 형태,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모습은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받아줄 만한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은요, 여전히 뭐 나쁘진 않아요. 뭐 250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되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은 더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21선 기준 라인대가 여기 이 정도니까요, 이제 가격대로 치면은 2468포인트, 한 2470포인트 정도까지는 더 내려가도 큰 문제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조정이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와야 되는 조정인데, 그냥 약하게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것이냐,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약하게 지나가면은 충격을 좀 덜 받겠지만, 그래도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강하게 파고 내려가게 되면 반발도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격을 강제로 좁혀주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흐름은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골든크로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정배열 전환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지나가고 나면 주가 상승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 아침에 저점 라인대는 지켜줬어요. 그 라인대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방향이 조금 아래쪽으로 이탈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죠. 이게 12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매우 커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주역들은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스닥 쪽에 훨씬 더 많은 충격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팔았지만 코스닥 쪽에서 무지막지하게 던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계속 나빠지고 있었죠. 오늘 코스닥 쪽 수급을 보시면은 계속 우하향입니다. 계속 던지는 모습이죠. 아침부터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계속 파는 거야. 뭐 또 팔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던지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렇게 수급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빠지게 되면 지수는 절대 못 올라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제 지지점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해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무려 1,800억이나 쏟아냈는데 연기금 이놈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오늘 매매한 종목들 뭐 그다지 특이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놈들이 뭘 그렇게 팔아치우고 뭘 그렇게 사들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팔아먹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긴 한데요. 이놈들이 팔아먹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아주 그냥 우리의 주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보다 더 나쁘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연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금융투자는 오히려 순매수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매도를 줄여주는 모습. 이렇게 되면 수급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오늘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오늘 그래도 시장을 좀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현대차 19만원 지켜줬네요. 그죠? 참 19만 이거. 네,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유지가 잘 됐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어차피 좀 쏟아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코스피 쪽에서 그렇게 큰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오늘 악재가 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시총 상위 쪽에서 아무래도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폭이 조금 더 많았었기 때문에 거의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체로 지지선대에서 반등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조금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지수가 좀 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이게 문제예요. 에코프로비엠, LNF, LNF 오늘 5% 넘게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천보 역시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다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 위메이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공매도가 많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제법 많이 떨어진 모습 때문에 받아주지를 못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마찬가지예요. 동진, 세미캠, 시젠 계속 빠지네요. 네, 그 다음에 신저가예요. 네, 신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LX 세미콘, 이런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떨어질 때 굵직굵직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어떤 선바뀜 부분이 좀 그렇고 자리 바뀜이라 봐야 되겠죠.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치고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대형주 쪽에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떨어지니까 낙폭이 큰 거고요.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분기점 지나가면서 서로 이제 자리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충격받지 않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죠. 이렇게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워낙에들 많이들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한참 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세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안 사면 돼요. 그것만 안 사면은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계좌를 유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매매 대응하시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것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장의 조정은 필연적인 건데 그 필연적인 조정을 누가 만들었냐? 원래 조정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 만들었다. 다 개인들 꼬셔가지고 끌고 가서 다 절벽에다 밀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별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개별주 오늘 상하가 좀 있네요. 퀸타 매트릭스, 세종텔레콤 이거 결국 상하가 들어갔네요. 대동전자까지 상하가 들어갔고요. 랩지노믹스, 시디즈 네, 이거 의자 회사죠. 이 의자가 괜찮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유틸렉스, 질환지교 시큐리티, 우리산업도 오늘 강세 좀 보였었네요. 이런 정도인데 오늘 올라온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 아주 적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 3%대 이상 올라간 종목들 살펴보시면 140개 정도죠. 140개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현대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이하로 떨어진 이하로 3%도 못 넘어간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은 오늘 테라셈이 일단은 정리매매니까 1등일 테고요. KH전자가 하한가를 이렇게 버렸네요. 오, 이렇게 쏟아도 되는 거야? 갑자기 쏟아진 거 아닌가요? 아까 하한가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죠? 막판에 12시 넘어가면서 이때까지만 괜찮았는데 갑자기 쏟아졌어요. 악재가 나왔겠네요. 무슨 악재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한 1시경부터 악재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특별하게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밀리면 조금 애매하죠? 악재가 없네요. 네. 특별하게 악재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면 특정 부분에서 어떤 차익실이 나왔다든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어떤 악재가 있었을지 좀 궁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KH전자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들. 카나리아 바이오는 조심하라고 했죠. 주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큐브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변동성 나오는데 이런 변동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추세가 바뀔 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G2파워나 이거 피부 임상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말씀드렸죠. 네, 조심해야 되는 거, 더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등등등. 더 말씀드릴 거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 제법 많은 편이고요. 3% 이상 하락한 종목의 숫자는 243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합쳐가지고 360개.
정도니까 2,000여 개 종목은 플러스 마이너스 3%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뭐 하락한 종목도 있고 했지만 그렇게 나쁜 장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뭐 충격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만 피해 있었다라면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매매 동향 볼게요. 오늘 매매 동향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일단 기관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을 많이 팔았네요. 삼성전자 팔았고요. LNF 팔았고요. 뭐 등등등인데 자, 연기금리 가장 궁금하죠. 뭘 이렇게 팔아먹었냐? 아, 이놈들은 LG에너지솔루션 사고요. SO일 사고요. BH 사고요.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사고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팔고 현대차 팔고 이거 뭐 시총 상위 종목 다 집어 던졌네요. 이 연기금이 오늘 주가 하락의 약간의 주범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연기금 애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구나.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금융투자 애들이 매수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기아, 현대차 이런 것들, 금융주,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6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는데 아마 다른 쪽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죠? 투신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차군단. 시장을 반등시키거나 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차군단이 필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외국인 넘어가봅니다.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현대차 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팔았는데 이건 큰 의미 없죠. 대신에 카카오뱅크 무지하게 팔아먹었고요. LNF, 에코프로비엠 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다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삼성전자는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이닉스도 조금 팔더니 다시 막 사들이는 모습들. 현대차도 조금 팔더니 다시 사들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밀려는 의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변동성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씩 피해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가지는 부담감은 크지 않은데 시총 상위 종목들 또는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거, 고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런 것들만 잘 피해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네, 지금 다시 이번 조정을 잘 넘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걱정하실 만한 조정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셔도 될 것 같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감 시장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